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응급실 자동문이 쾅 열렸다. 비켜요. 제발 비켜요. 한 여자가 노인을 등에 업고 뛰어 들어왔다. 야채 장수 특유의 초록 앞치마. 그 위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여자의 두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등에 업힌 노인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여기요. 교통사고예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스트레처가 바퀴 소리를 내며 굴러왔다. 그때였다. 잠깐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앞을 막아섰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흐트러진 것 하나 없는 화장. 그녀는 야채 장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저분 누구예요? 간호사가 답했다. 사고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업고 오셨어요. 업어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시장 아줌마가 더러운 손으로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내려놓으세요. 예?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요. 여자의 손이 야채 장수의 팔을 밀쳤다. 순간 야채 장수의 몸이 흔들렸다. 등에 업힌 노인도 같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냄새 나잖아요. 시장 냄새. 여자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다. 우리 어르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분이 채치였어요. 저도 같이 뛰어오느라 지금 숨도 못 쉬겠는데. 됐어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당신은 가도 돼요. 야채 장수 박미라는 눈을 크게 떴다. 58년을 살면서 별 사람을 다 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못 가요. 뭐라고요? 이분 상태가 심각해요. 제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차 2대 사이에 끼어 계셨어요. 다리도 이상한 것 같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지금 당장 처치를 받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스트레처 준비됐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드릴게요. 노인이 미란의 등에서 스트레처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노인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동료를 불렀다. 동료가 달려와 노인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떻게 해요, 수간호사님? 이분이 수간호사가 걸어왔다.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분은 이재혁 회장님이에요. 응급실이 얼어붙었다. 한예린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요? 이도그룹 회장님이세요. 작년 사원 연수 때 사진으로 봤어요. 틀림없어요. 예린이 스트레처 쪽으로 달려갔다.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재혁 회장, 이도그룹, 이준호의 할아버지, 그녀의 약혼자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님?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미동이 없었다. 예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미란을 바라보는 그 눈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담겼다. 당신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미란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할아버님이 왜 여기 있어요? 왜 당신이 업고 왔어요?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시장 아줌마가 이재혁 회장님을 업고 응급실에 나타났다고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말이 돼요. 채 치이시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길 건너다가 됐어요. 예린이 소리를 질렀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당신 지금 용의자예요. 이해해요. 함부로 몸에 손댄 것도 문제고 여기서 일어난 일도 다 조사받아야 해요. 당장 나가요. 제가 나갈 이유가 경비 불러요. 예린이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그때였다. 스트레처 위에 노인의 손이 움직였다. 모두가 멈췄다. 노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뻗었다. 그 손이 향한 곳은 예린이 아니었다. 미란이었다. 주름진 손이 미란의 손목을 감쌌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미란의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미란아. 미란이 굳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모니터가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 떨어져요. 빨리요. 의사들이 달려들었다. 커튼이 쳐졌다. 예린은 그 자리에 서서 미란을 노려봤다. 당신 지금 저 말 들었죠? 회장님이 당신 이름을 알아요. 왜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노인이 잡았다 놓은 자리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때 응급실 천장 너머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병원 옥상에 착륙하는 소리였다. 수간호사가 내부 전화를 받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상무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준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응급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키가 크고 눈매가 차가웠다. 검은 정장, 넥타이 하나 느슨하지 않았다. 그는 예린을 보더니 짧게 말했다. 상황. 예린이 곧장 그의 옆으로 붙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미라는 다 들렸다. 회장님이 골목에서 쓰러지셨는데 이 여자가 옆에 있었어요. 시장 야채 장수래요. 준호의 시선이 미란에게 향했다. 미란은 그 눈을 마주쳤다. 차가웠다.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었다. 계산하는 눈이었다. 이름이 뭐죠? 박미란입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모릅니다. 쓰러지시는 걸 봐서 업어온 겁니다. 준호가 비서에게 눈짓했다. 사고 현장 CCTV 다 확보해. 목격자도 전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나갔다. 준호는 그게 끝이라는 듯 돌아섰다. 주치의 지금 어디 있어? 미라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벌써 지워진 것 같았다.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예린이 움직인 건 그날 밤이었다. 준호가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사이 예린은 복도 구석에서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부탁이 있어. 그 골목 CCTV 없는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 사각지대야. 그럼 됐어.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에 진술서 한 장이 접수됐다. 작성자는 익명의 목격자. 내용은 짧았다. 야채 장수로 보이는 여성이 노인의 어깨를 밀쳤다. 노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미라는 그 종이를 병원 관계자에게 건네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그러겠어요? 관계자는 표정 없이 말했다. 저희도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목격자가 누군지는요, 공개가 어렵습니다. 미라는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장에서 전화가 온 건 그날 낮이었다. 상인회장 최봉수였다. 미란 씨, 나 봉수야.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어색하게 낮았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있잖아. 요즘 좌판 자리 문제가 좀 있어서 미란 씨 자리 당분간 비워줘야 할 것 같아. 미라는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23년 자리인데. 나도 미안한데 위에서 얘기가 내려왔어. 재벌 회장 사고에 이름이 올라갔잖아. 상인회 이미지도 있고. 저는 그분 도운 겁니다. 알아. 근데 말이 도는 게 무서운 거잖아. 조용히 해결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23년. 봄이면 냉이 캐서 팔고, 여름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호박 다듬고, 겨울이면 손이 터도 배추 팔던 자리. 그 자리가 없어졌다. 딸에게서 문자가 온 건 저녁이었다. 엄마, 나 오늘 팀장한테 불려갔어. 괜찮아. 미라는 답을 못했다. 딸 이름은 박소연, 26.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엄마 이름이 기사에 나왔어. 팀장이 집안 문제 있으면 회사도 곤란하다고 했어. 미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못 읽은 척했다. 병원 복도는 밤이 되어도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다. 자정이 넘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미란 혼자 앉아 있었다. 면회도 안 됐다. 갈 곳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이 보였다. 그때 미라는 28이었다. 예복은 연분홍 한복이었다. 어머니가 반년 넘게 손수술을 놓은 것이었다. 혼인 전날 밤 미라는 그 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었다. 시아버지 될 사람 이재혁이 들어왔다. 그는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란아, 미안하다. 미라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알았다. 아들이 한 짓을 시아버지는 알면서 막지 않았다. 알고 있었죠. 미란이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뒷문으로 나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재혁이 맨발로 쫓아오고 있었다. 미란아,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미란아, 잠깐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겼다. 미라는 뛰었다. 오래 뛰었다. 그 맨발 발소리가 30년 동안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박미란 씨. 누군가 불렀다. 미란이 눈을 떴다. 형광등 아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서류 가방, 단정한 넥타이, 나이는 50대 초반쯤 됐다.
저는 법무법인 한결대표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미란이 천천히 일어섰다. 왜요? 변호사가 말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박미란 씨를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 울렸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시간이었다. 복도는 길었다. 변호사 이동현이 앞장섰고 미란은 그 뒤를 따랐다. 발이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2인용 병실, 문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동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이 문을 열었다. 미란이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호였다.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 그 여자를 왜 부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한예린이었다. 미라는 문 앞에서 뒷걸음질 치려 했다. 이동현이 나직하게 말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 부탁입니다. 미란이 입을 다물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이재혁은 침대 위에 비스듬히 기대 있었다. 얼굴이 누렇고 눈아래가 깊이 꺼져 있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미란을 보는 순간 그 눈이 흔들렸다. 준호와 예린이 돌아봤다. 예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여기 와요? 재혁이 먼저 말했다. 둘 다 나가라. 준호가 굳었다. 할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다. 부드러운 척 감추고 있던 것이 벗겨진 목소리였다. 예린이 미란을 한번 노려봤다. 그리고 준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동현도 구석으로 물러섰다. 병실에 미란과 재혁만 남았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앉아라.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미란이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재혁이 미란을 바라봤다. 오래 말없이. 나이가 들었구나. 미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고. 재혁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 손이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봉투였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색이 변해 있었다. 재혁이 그 봉투를 미란 쪽으로 내밀었다. 이걸 동현이한테 전해다오. 미란이 봉투를 보지 않았다.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네가 줘야 한다. 저는 박미란. 재혁이 이름을 불렀다. 미란이 입을 다물었다. 30년 전에 못한 걸 지금 하는 거다. 미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여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안다. 그러면 그래도 받아야 한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마지막 부탁이다. 미란이 그 눈을 봤다. 82살 노인의 눈.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30년의 무게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재혁 회장이 울고 있었다. 한 번만, 이것 하나만. 미란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동현에게로 걸어갔다. 말없이 내밀었다. 이동현이 봉투를 받았다. 잠시 재혁을 봤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현이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준호였다. 할아버지, 변호사까지 부르셨으면 저는 알 권리가. 재혁이 말했다. 들어와라. 예린이도. 두 사람이 들어섰다. 예린의 시선이 즉시 미란에게로 꽂혔다. 이동현이 서류를 꺼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활자는 오래된 타자기 글씨였다. 맨 위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동현이 읽기 시작했다. 본 유언장은 2000년 2월 5일 유언자 이재혁이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예린이 미간을 찌푸렸다. 2000년이요? 26년 전이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동현이 계속 읽었다.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유증을 선언합니다. 박미란 씨에게 이재혁 그룹 전 재산의 2분의 1과 이사회 이사직을 유증한다. 시간이 멈췄다. 준호가 굳었다. 예린이 입을 벌렸다. 이동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미란 씨는 본인의 아들 이성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그를 구한 은인이다. 또한 박미란 씨는 우리 가문이 저지른 폭력의 피해자이며 본인은 그 폭력을 알고도 막지 못한 죄인이다. 이 유증은 변상이 아니다. 사과도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다.
이동현이 서류를 내렸다. 병실이 조용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준호가 낮게 말했다. 예린이 멈췄다. 준호의 눈이 재혁을 향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에 그 차갑고 단정한 준호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재혁이 눈을 감았다. 나중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할아버지, 병실이 흔들렸다. 미란이 일어섰다. 저는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란에게로 쏠렸다. 이 유언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란이 가방을 들었다. 회장님이 살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예린이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뭔데 이사직을요? 시장 아줌마가. 예린아, 준호가 잘났다. 예린이 입을 다물었다. 미란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미란아, 재혁의 목소리였다. 미란의 손이 멈췄다. 한 가지만 더. 침대에서 소리가 났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미란이 돌아봤다. 이재혁의 손에 또 하나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번 것은 흰색이었다. 새 것에 가까운 봉투였다. 그 위에 검은 글씨로 4글자가 적혀 있었다. 3장, 진실. 병실 안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봤다. 재혁이 말했다. 이건 네가 먼저 봐야 한다. 미란의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미란의 손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차가웠다. 지금 열어봐도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보지 마라.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관계자분들이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층 회의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준호도 말없이 따라섰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변호사가 서류,